자, 여러분, 재산세, 자, 276페이지 기초문서 재산세 봅니다. 제3장. 우리 재산세는 시험 문제가 거의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2회 시험만 2문제 나왔고, 거의 뭐 계속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33회 시험도 한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오지선다 구성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우리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한번 보시면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보시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먼저 재산세요. 기초문 과정에서는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재산세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요거 이제 과세 대상. 그다음에 납세무자인데 요 특히 그 과세 대상 중에서는 여러분이요,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상에서는 토지 유형 구분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인데 우리가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 용지 1000평이 있다고 그래요. 만약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이것은 시험에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토지 유형 구분을 묻기도 하고, 또 재산세 응용 문제 풀 때 토지 유형 구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문제를 풀 때도 토지 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토지 유형 구분. 근데 이게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차차 우리가 심화해서 이제 기본서 나오면 배워갈 거고, 이번 기초문 과정에서는 어떤 그 방식으로 토지 이용 구분하는지, 요것만 어떤 유형의 방식인지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짝 알려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차차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근데 이 토지 이용 구분, 요게 이제 재산세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요 부분이 어려워요. 지방세에서 취득세 세율 부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재산세 토지 유형 구분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두 개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뭐 자꾸 보면 되는 거고, 지방세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 자, 우리가 오늘 또 살짝 또 볼 거고요. 재산세 납세무자 있잖아요. 제가 시험에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32회 시험 앞두고서요,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10개 중에 7개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재산세 납세무자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 진짜. 근데 32회 시험에서는 납세무자요, 올해 나올 건데 안 나왔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33회 시험에서는 나온다 생각하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또 보시면 재산세 납세 절차, 이번에는 뭐 과세 표준과 세율과 관련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납세 절차, 자, 재산세에서 납세 절차는 별표 3개 항상. 그래서 이거는 뭐 단골로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단골로 나온 부분이고, 역시 32회 시험에서도 납세 절차 정답전으로 나왔고요. 단골로 나온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3회 시험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납세지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볼 것이고요. 물납과 분할납부 같은 뭐 이런 것은 당연히 뭐 시험에 물납과 분할납부도 시험에 32회 시험에도 정답편으로 나왔지만, 물납과 분할납부는 또 역시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항상 출제 1순위로 대비하시고 항상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가 된다는 거. 또 기초문 과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아이고 빨리 막 시작하라고 막 몸 달고 있네. 자,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특징을 한번 봅니다.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먼저 과세 주체는요, 시군구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서 제가 생략했고요. 재산세 시군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산세 특징, 얘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뭐 7월 1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6월 1일 오른지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상식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그래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표준 등등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그다음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용어 설명드렸어요. 취득세 할 때.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주택 여러 채가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지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는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징수,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고 그랬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고지서 날라온 고시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 안 됩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았냐? 가산금이요. 그래서 일반 가산금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요 0.75% 1만 분의 75로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근데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 5년까지만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체납한 지방세가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도 안 되는데 뭐 얼마 안 되는 거 갖고서 중가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근데 여러분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30만 원 이상부터는 중가상금을 적용합니다. 30만 원부터는. 자, 이렇게 해서 다시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계산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 적용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반 가산금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 달씩 매 1개월 월별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가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소액징수면제요.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에 적용됩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징수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는요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별거 아닌데 미만이라는 것은 요거 빼고 아래로입니다. 그럼 빼고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요게 2,000원이잖아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요 2,000원은 징수해야 하네요.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2,000원 징수해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뒤에 강론에서 또 나옵니다. 재산세는요 물납과 분할납부 다 허용되죠.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뭘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고요. 자세한 요건은 우리가 뒤에서 또 볼 거고요. 재산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 또 현황 부과입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자, 무엇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특징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자, 기출지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OX예요. 자, 실질과세 원칙 틀렸죠, 여러분들? 현황부가. 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합니다. 등재란 말이 여기 뺐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거 제가 지울게요. 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 시장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보유하는 자에게 이 원칙적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자인데 이 자에게 관할 지자체에서 세금 계산해서 보통 징수로 즉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재산세는 또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지방세고 자, 그다음에 시군구세죠. 그리고 특별자치 실세, 특별자치 도세입니다. 재산세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또 대장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뭐냐면 재산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해서 비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말은 그냥 말뜻만 하시면 돼요. 응익과세, 말 짐작만 하면 되는데 응할 응이고 익 수익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역 앞에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보유하면 1년이면 이 정도 수익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학자들이 응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수익성에 응해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죠.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근데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하고요. 또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죠. 다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 정률세 정도입니다. 미판청 같은 성격이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고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현황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우리 이번에 이제 과세 대상을 봅니다. 어떤 것을 보일 때 부과되냐. 교재는 276페이지까지 내용을 일단 한번 보시면요.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개요 의의는 읽어보는 거예요. 줄글 필요 없고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 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특징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고요.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군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지자체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는 자 살짝 체크합니다.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합니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27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다 그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 현황부가 원칙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276페이지 이제 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화면을 봅니다. 재산세 어떤 걸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먼저요. 재산세 대상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 주택, 자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5가지입니다. 다시 여러분 재산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대상입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요. 여기다가 취득세하고 헷갈리라고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5가지 토지, 다시요. 재산세 대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토지는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질과세원칙상 그렇죠 여러분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간 쪽에서 지적공사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요. 아니, 뿐만 아니라 아직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 포함해서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 다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주택,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럴 때, 자, 주택은요, 여러분요, 주택은 건물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 시가총액 평가할 때 있죠. 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우리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건물과 함께 그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합친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 자, 그 다음에 또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통합해서. 자, 그래서 주택은 통합해서 과세하는데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요. 뭐로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토지를 뭐로 통합해서 과세하느냐?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주택 부속 토지.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상가의 과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상가는요, 여러분,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의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 평가할 때 상가는 건축물 가격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개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상가 토지는요, 토지 가격만 개별 과세합니다. 개별 평가합니다. 토지 시가 총액만 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하고요. 과세할 때도 상가는 건물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로. 그 다음에 토지는, 상가 토지는 역시 또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거. 아셨죠?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요, 우리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있죠? 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었죠?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에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배울 건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그러면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에, 여러분 여기 건축물에는 주택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주택 포함해요? 제외해요? 예? 제외합니다. 왜냐면 따로 짓고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여기에는 주택,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에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거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우는 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시험 지문에 또 최근에도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고. 하여튼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말하고요. 별장. 여러분 별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별장 포함되어 있는데 별장이라는 것은 주택이긴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장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림처럼 경치 좋은 곳에 산간, 해변, 휴양지에 멋진 집이 딱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만 별장이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 이런 것도 별장이에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강남구 역삼동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해요. 그럼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재미동포가요. 한국에 들어올 때 잠깐씩 머물라고 인천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요. 공항 가까운 곳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한두 달씩 거기서 머물다 갑니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그래서 별장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별장과 일반 주택 구별합니다. 하여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도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요. 선박은 뭐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 항공기 그래서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요. 재산세 대상 5가지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고 또 여러분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아셨죠, 여러분? 이런 개념들 꼭 요거 기본적으로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평상시 기초과정에서 수업을 잘 들어놓으면 이런 것들이 지문에 또 나왔을 때 다 이게 또 풀어낼 수 있는 내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거기 그 교재 277페이지 한번 보고요. 맨 상단에 보니까 과세상 재산세는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밑줄이요.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때는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실질과 현실상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고에 토지 대상 구분 요게 나오는데요. 요게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제도 좀 풀어보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차량,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OX예요, 여러분.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차량,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어요? 자, 그렇지. 차량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이지만 차량은 재산세 대상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셨죠? 5가지.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문제 또 보시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OX요. OX. 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의 주택 제외합니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교재 277페이지 참고 토지 대상 구분 있죠? 이걸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 대상 되는 토지요.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자, 아까 얘기했죠?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 용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눠서 과세하는데요. 우리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이 그 바탕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토지는 워낙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공개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공개는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세법에서 중요한 말이 아니라 그냥 공법에서 배우는 건데 토지를 이용할 때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또 토지를 이용할 때는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또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선만대 물려줘야 되겠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요. 토지분 재산세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요. 먼저 생산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부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스트레칭하고 봐야 되겠네요.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다시 한번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지 아저씨 얘기 드렸나요? 졸릴 때마다 있잖아요. 졸릴 때마다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있죠. 요지를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수강생분이 계셨는데, 연세 드시는 수강생분이 졸릴 때마다 그냥 그 요지 용도는 두 가지. 하나는요, 좀 엽기적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 이빨을 평상시에 이빨을 이렇게 이쑤시개로 사용하다가 이쑤시개 용도로 사용하다가 또 자기가 또 수업 시간에 졸릴 때는 머리를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찌르고 막 그러면서 수업을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근데 수업에 이제 우리가 항상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직장인 같으면 인강 같은 거 이제 밤에 이제 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막 피곤해가지고 하는데 그 인강 틀어놓고 또 빠른 배속으로 막 듣잖아요. 막 이렇게 듣다 보면 집중력이 갑자기 골로 막 빨리 들어가죠.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실강의로도 이제 날씨 춥고 바깥에 근데 안에는 온풍이 들어가면 이제 수업 시간에 졸기 좋고 그런데 어떤 주부 수강생 한 명이 있죠. 예전에 보면요 이런 수강생이 있었어요. 워킹맘 있죠.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워킹맘. 어떤 주부 수강생이 하루는 저한테 있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 허벅지가 다 멍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요 저녁반 이제 였는데 직장 끝나고 보세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밥 해가지고 자녀들 출근시키고 출근이 아니라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중고등 자녀들이 있었는데 애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남편 출근시키고 본인도 이제 씻고 화장하고 뭐 해가지고 밥 먹고 허둥지둥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랬다가 일 끝나면 또 허둥지둥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반 강의 수업에 또 나와요. 그러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바깥에 굉장히 춥죠. 안에 딱 들어와서 온풍기 들어가는데 알 수 없는 말들만 계속하죠. 그러니까 그냥 졸음이 그냥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뚜벅꼭 좀 졸다가 가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두 달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뭘 배운 건지 맨날 졸다 간 거 기억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막 꼬집은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있잖아요. 이 수강생의 신랑이 굉장히 반대했대요. 막 공부하는 거. 왜냐면 막 늦게도 오잖아요. 저는 근데 늦게 와서 막 집안 엉망되고 그러니까 막 공부하지 말라고 반대가 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이 주부 수강생이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그 남편이 봤더니 허벅지 멍들어. 허벅지 왜 이렇게 다 멍들었어?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가서 그냥 졸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수업을 요즘 듣느라고 허벅지가 멍들었다 그러니까 그 신랑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네가 공부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좀 일찍 와가지고 설거지도 해놓고 집안 좀 해놓고 그럴 테니까 한번 공부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주부 수강생이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당당하게 지금 아주 오랫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요지는 좀 너무 엽기적이고 허벅지를 졸리면 꼬집어서라도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용 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 먼저 생산 관련한 토지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상업적 목적의 토지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 토지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뭐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예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여러분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대충 짐작만 하면 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고급 오락장을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인데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거냐.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구,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입니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대충 그냥 그런 거거나 이렇게 짐작만 하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이고 이런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 토지입니다.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등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또 골프장, 자 이런 것들이 골프장 토지, 골프장 이런 것들이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 이런 토지 이용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모든 토지를 이렇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요. 농지, 목장, 임야인데 제가 임야에다가 여기 임야에다가 꽃 표시를 할게요. 왜 꽃 표시를 하냐면 여러분이 흔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있죠?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공익 목적의 임야들이 있어요. 산림 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어떤 낮은 세율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이요. 0.07%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또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잖아요. 자, 그죠?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니까. 또 공장 용지요. 예, 생산과 관련돼 있고 공장도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다만 공장은 농지 목장 임야보다는 자연환경은 해치면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농지 목장보다는 조금 높아요. 0.2%예요. 그런데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낮은 세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 같은 애들은 저율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의 모습은 일반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우리가 흔히 상가 토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요 합산하는데 여러분 재산세 원칙 물세인데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합산하는데요. 이렇게 상가 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우리가 이제 과세합니다.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들은요 짬뽕이잖아요. 종합적으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여러분 봅니다.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합산 대상이 아니라 여기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적법에서요. 지적법에서 배워요. 지적법 배웠나요? 지적법에서 보면 28개 토지 지목이 있는데 1번부터 28번까지 1번부터 27번까지 속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 뭐 찍으라고 배워요? 28번 잡종지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토지 이거 지목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찍으라고 배워요? 잡종지. 1번부터 27번까지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잡종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분리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여기서 튕겨져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분리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외 토지는 전부 다 종합합산으로.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 과세합니다. 여기서 고율은 몇 프로냐면 4% 고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우리 크게 지금 분리 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럴 때 분리 대상 토지는 또 뭐와 뭐로요? 고율 분리와 저율 분리로 이렇게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딱 알아야 돼요. 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분리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 랩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분류가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이게 기본이에요. 딱 이거 틀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별도 합산대상 토지가 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별도 합산대상 토지가 뭔 거예요? 그 예를 좀 들어보세요. 그 예가 상가 토지 같은 거라니까요.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 이런 것들이.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나 또는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은 다 종합합산의 대상이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틀을 딱 기본적으로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공부의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종합합산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별도 합산대상 토지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또 응용해서 이걸 이제 물어보는데, 근데 예배가 됐다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차차 1, 2월, 3, 4월 배워나갈 거고요. 5, 6월 배워나가는 거고,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류가 산다는 거. 딱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요, 여러분, 세율은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별도보다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종합보다는 당연히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토지 중에서 제일 세율이, 표준 세율이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거? 4% 고율분리 대상 토지인 사치성 재산 토지, 고급오락장, 골프장 토지가 세율이 제일 높고요. 제일 세율이, 표준 세율이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토지 중에서는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0.07%, 0.07% 정도 되는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예외적인 임야가 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틀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 우리 토지용 구분을 받고 교재 277페이지 참고 토지 대상 구분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밑줄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종합합산 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또는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종합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어떤 거냐 쭉 나와 있는데, 분리 대상 토지 예도 나와 있고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 여기 보세요. 토지용 구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틀을 딱 잡고 계셔야지 됩니다. 아셨죠? 여기다가 이제 이 틀에다가 이제 우리가 살 붙여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토지용 구분은 틀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02번 테마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33회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고요. 자, 보기 전에 우리 과세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확인해 보는데요. 관련 문제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보기 전에 과세 대상에 대한 것, 지금까지 본 내용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OX요. 31회 시험 때 나왔던 겁니다. OX요. 예? 답이 엇갈리는데 여러분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 토지를 이렇게 종합, 별도, 분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지, 구분하는 거지. 주택도 이렇게 나눠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택 때문에 틀린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만 이렇게 종합, 별도, 분리 대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주택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33회 시험엔 독립화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인데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항상 여러분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재산세 대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재산세. 그래서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기 개시일 현재 땡입니다. 과세 6월 1일 현재고, 또 공부상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아닙니다. 원칙은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잔금 치렀어요. 그래서 열세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았어요. 아직 등기 내명의로 이전 안 돼 있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권자가 되는 경우는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 공동소유의 줄임말이죠. 네. 공동소유. 공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공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재산인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바꿔요. 공유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이러면 X예요.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나온 재산세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납세의무자고, 계속해서 봅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요. 재산세는 원칙 제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금 보니까 보세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금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렇죠? 네. 실질 과세원칙상.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세요. 권리의 변동 등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죠. 첫 번째 얘기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자, 이럴 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지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거래하는데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언제 치러졌냐면 2022년 5월 31일 날 잔금이 치러졌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과세 기준을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죠?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날은 갑소유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 매수인들입니다. 재산세는 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그러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자,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요 지금 우리 입문서에는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만약에 5월 31일 날 등기까지 됐다 그러면 완벽하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매수인이다. 매수인 납세의무자 되는 건데,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럴 때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있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데 여기 지금 15일로 바뀔 예정이에요. 입법 예고가 나와 있는데 15일인데 어쨌든 간에 10일로 하고 일단은 이제 15일로 바뀔 예정인데 어떻든 간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것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공사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됐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지금 열세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과세 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잔금 언제 치러주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땐 누가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그럼 다시 옵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종중재산과 관련한 건데요. 종중재산과 관련한 건데요. 요건 교재를, 여기 화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